데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데포지션은 무엇인가? 데포지션은 주로 이제 짧게 그냥 데포라고 얘기합니다. DPO. 그래서 뭐 통역하는 사람들끼리는 데포지션이 끝나면 데포라도 한잔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데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증인 신문입니다. 증인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걸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갖고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사 내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발명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무엇이 됐건 그 소송에서 중요한 아니면 중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든 데포지션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데포지션은 주로 증언 녹취 또는 선서 증언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도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번역을 하게 되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햄버거, 그럼 햄버거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빵에 집어넣은 다진 쇠고기라고 부릅니까? 그냥 햄버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말이 따로 없는 것들, 아파트 같은 것도 우리식으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보다 그냥 아파트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아파트 또는 아파트멘트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데포지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식으로 선서 증언 증언 녹취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데포지션 또는 데포로 말을 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데포지션은 디스커버리의 한 도구입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팩트,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증거 개시란 말이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아마 일본 말에서 우리가 따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증거를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게시한다. 까서 보여준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증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은 재판에서 많은 이슈들을 협소화해서 정말로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만 다룬다. 그런 것이 사실은 데포지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데포지션 또는 증거 게시를 해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차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쌍방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컨텐션, 서로 분쟁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 나중에 끌고 가서 판사 앞에서가 됐던 배심원 앞에서가 됐던 그 내용을 밝히는 거죠. 그게 증거 게시고 또 증거 게시의 하나인 데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게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디스커버리의 일원, 한 파트가 바로 데포지션입니다. 데포지션 외에 interrogatories 라고 하고, 또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 게시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interrogatories,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그리고 deposition,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interrogatories는 이제 우리말로 질의서,
어떤 질문을 뭐 리스트로 만들어서 준다는 뜻으로 질의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뭐 변호사들 사이에는 ROG라고 부릅니다. ROG라 그러고 이제 이러한 인터로게토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내게 되겠는데 그것은 answer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답변서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 서류 제출 요구서죠. 그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RPD라고 변호사들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RPD라고. 그러니까 이제 RPD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것을 보고서 production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production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은 RPD에 대한 요구에 응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특정 서류를 주었느냐 말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발명가의 발명 노트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RPD를 통해서. 그럼 RPD를 통해서 발명 노트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준다면 produce 제출을 한 것이 되고 주지 않았다면 not produced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not produce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원래부터 없었다든가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일부러 안 줬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privilege 특권에 속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 줬다든가 여하튼 RPD를 통해서 이제 서류를 받을 수가 있고 질의서를 통해서 answer를 받고 RPD를 통해서 production을 받고 response라고도 부르는데 뭐 응답이라고 한 뜻이죠. response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deposition입니다. deposition인데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통역들은 데포지션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됩니다. 데포지션에 가면은 두 명의 통역이 있습니다. 보통 그 상대방이 채용을 한 사람, 그 사람 보고 메인 인터프레터, 메인 통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인 쪽에서 제공하는 통역, 그러니까 증인 쪽에서 채용한 통역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체크를 하는 통역이라는 뜻입니다. 체크 인터프레터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포지션 실에 가면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머리카락이 좀 별로 없어갖고서 너무 뒤는 보지 마시고 요 보드 볼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테이블이고 요 테이블이 있고 증인이 보통 여기 앉습니다. 증인이 앉아 있고 그리고 증인 건너편 맞은편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디오그래퍼, 비디오를 찍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찍새 정도? 뭐 찍사라고 하는 기도 있는데 뭐 찍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포지션이 시작을 할 때 시작합니다. 데포지션이 끝나면 끝났습니다. 그거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찍새는 남자가 합니다. 주로 남자가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가끔씩 비디오가 제대로 찍히는지 음향은 고르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변호사. 질문 변호사. 여튼 좀 글씨가 안 좋은데 제가 이 한국을 떠난 지가 한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서툴입니다. 하여튼 뭐 질문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deposing attorney 데포지션을 한다 그랬죠? 데포지션 하는 사람은 배포를 하는데 대포를 하는 사람 ing 대포 SING deposing attorney deposing은 아닙니다. deposing입니다. deposing 변호사가 섞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쭉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옆에 보통 그 메인 통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하면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한국어를 하는 증인이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할 텐데, 질문이 영어로 나가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답변이 한국어로 나오면 이것을 또 다시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또 이제 이 타자기를 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가 하는데, 뭐 가끔 남자가 하기도 하는데, 타자기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 약간 좀 처음 보면 좀 어색합니다. 여자가 왜 이 타자기를 껴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게 편하다고 그러네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치마를 잘 안 입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긴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은 보통 바지를 입고서 기계를 껴안고서 타자를 치는데, 이 사람이 속기사입니다. 속기사. 이 사람은 그 스테노그래퍼라고 부릅니다. 스테노그래퍼라고, 요 기계가 스테노 머신, STENO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요 기계를 가지고서 속기를 합니다. 빠박빠박 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 ABCD 뭐 그런 식으로 한 단어씩 한자 치는 게 아니고 음절씩 칩니다. 뭐 conception 그러면 CON을 한 음절로 팍 치고, CP를 한 음절 딱 치고, TION을 또 한 음절 딱 칩니다. 그러니까 딱 세 번만 쭉 하면은 컨셉션이라고 단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기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 속기 내용들이 뜹니다. 여기 이제 화면들이 하나씩 있어요. 화면씩 통역도 하나 있고, 디포징 어토리니도 하나가 있고, 다 하나씩 있어갖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뜨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TV에 나오는 클로즈 캡션 그러한 그 타자수들보다 몇 배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 데포지션, 그러니까 특히 큰 소송에서의 데포지션의 스테노그래퍼, 속기사로 나오려면은 하여튼 상당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뭐 횟수는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데서 오랫동안 일을 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소송 같은 것들, 뭐 법정 그런 곳에서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이제 큰 재판에 속기사로 오는 거죠. 돈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쪽에 체커가 있습니다. 체커 아니면 체크 인터프레터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 증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 의해서 고용이 됐는데, 이 메인 그 주 통역이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역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yes라 그랬는데 여기서 no라고 통역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 그걸 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체크하는 일입니다. no 그랬는데 yes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다. excuse me. checker's rendition. 체커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은 뭐, I think the interpreter, 뭐, 아니면은 뭐, no, that's not what the witness said. 하여튼, 어떤 뭐,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죠? 체커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그러면서 통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커로서 일을 할 때 보통 이제 checker's rendition, 아니면 뭐, excuse me,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은, 이쪽에서 질문하는 그런 흐름을 딱 끊어주고 먼저, 그 다음에 통역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영어로 합니다. 참 요 빠뜨린 부분인데, 속기사는 스테노 머신을 갖고 속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은 이 사람이 하지는 못해. 뭐 아무개 선생이 어디 가서 잠을 잤다, 뭐 아무개가 뭐 밥을 먹었다, 아무개 스펠링을 모르는 거지. 아무개 무슨 재주로 칩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것만 속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체커도 영어로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통역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체커도 여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이핑 치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체커 옆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증인 측에 속해 있는 변호사죠. 이 사람을 보고 defending attorney, defending, 이게 뭐 방어를 한다는 얘기죠. defending attorney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방어 변호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방어 변호사 또는 뭐 우리 변호사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증인 측의 법무팀에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증인 측이 또 사회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큰 뭐 로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그러한 로펌에서 속해 있는 사회 변호사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전문가가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상대방 쪽에 법무팀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데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데포지션 내용이 컨피덴셜하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만 알 권리가 있고 상대방 회사에서는 알 권리가 없는 뭐 그런 내용이다. 컨피덴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전문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문가지. 그러니까 상대 측 회사의 변호사들이 고용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CBI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어서 이 비밀이 요구되는 그러한 정보라 이거죠. CBI의 경우는 전문가는 나올 수 있어도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변호사가 보통 이제 뭐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질문하는데 꼬봉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니어 변호사, 어소시에이트 어터니들 변호사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빵, 꼬봉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변호사가 둘, 뭐 심한 경우는 3명까지 나온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4명이 나오는 걸 봤어요. 한 번은 4명씩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좀 남았다든가 아니면 뭐 그 증인의 증언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타기 올리기 뭐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돈은 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송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가끔씩 뭐 공동 뭐 디펜던트 그 공동 피소인들 피소자들 아니면은 공동 뭐 피고사 뭐 그런 것들이에서 이제 뭐 대표들이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전화로 뭐 나와 저기 그 내용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데 그리고 ITC US ITC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태프 어터니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방지법에는 없어요. 연방지법에는 없는데 US ITC에는 스태프 어터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C는 그 행정기관입니다. 그것은 그 법원이라고 자주 사람들이 부르는데 법원은 아니고 사실은 뭐 굳이 법원으로 부르자면 행정법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삼권 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보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부르는데 입법부에서는 물론 이제 법을 만들죠. 의회니까.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법원이니까 이 법을 해석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USIT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법부가 아니고 소속이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 밑에 USTR이라고 무역대표부가 있고 무역대표부 산하에 USITC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ITC에서는 판사는 ALJ라고 불러요. ALJ 행정판사예요. Administrative Law Judge 행정법 판사 뭐 또는 AJ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Administrative Judge 행정판사. 그런데
행정판사는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사법부하고는 판사라고 부르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사가 되려면, 연방지법의 판사가 되려면 입법부, 의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돼. 그런데 행정부에서 지정하는 행정판사는 인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편파적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입법부가 민의를 대표한다면은 행정부에 의해서 임명되는 ALJ 행정판사는 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나 할까요? 여하튼 그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ITC는 법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코트라고 부르지 않고 커미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입니다. 커미션인데 그 커미션에는 판사가 있고 판사 외에 스태프 어토니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하고 스태프 어토니하고는 같은 사무실이 아니에요. 따로따로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로 돼서 때때로 행정판사가 스태프 어토니에게 그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태프 어토니가 행정판사의 판결에 또는 행정판사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여하튼간에 스태프 어토니가 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와서 특히 특허 소송할 때 복잡한 그런 기술이 있는 경우는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간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고 우선 여기서 끊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